PPT로 넘어와서 시민불복종의 근거 그리고 시민불복종 운동의 정당화 요건, 즉 성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민불복종의 근거가 뭘까요? 우리는 어떤 것을 근거로 시민불복종을 해야 할까요? 정의가 어느 정도 실현된 사회에서 이제 이 정의가 어느 정도 실현됐다라는 것의 의미를 아시겠죠? 사회 구성원 다수가 공유하는 정의관입니다. 즉 정의의 원칙이 시민불복종 운동의 근거가 되겠죠. 다음으로 시민불복종의 성격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민불복종 운동은 공개적으로 시행되어야 하고 비폭력적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정 집단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즉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이 시민불복종의 운동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보편적 가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를 공공성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로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시행되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정의로운 사회 내에서 이 법을 지켜나가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기 때문에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불복종은 시행되어야 하며, 불복종은 합법적인 방법을 꾸준히 시도했으나 효과가 없을 때 고려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불복종 운동 같은 경우에는 민주사회를 바로잡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성공에 대한 합당한 전망을 고려한 후에 그러한 위법행위를 시행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위법행위 시민불복종 운동 이후에 처벌을 감수해야 합니다.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불복종은 비록 그 정의로 봐서 불법적인 것이긴 하나 입헌체제를 안정시키는 방도이다. 적절한 제한 조건과 건실한 판단을 통해 이용되는 시민불복종은 정의로운 제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시민불복종의 대상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시민불복종 운동의 대상은 부정의한 법이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부정의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설명했습니다. 정의의 원칙 중에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원칙, 그리고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법이나 명령이나 정책을 의미합니다. 시민불복종 운동의 보충 자료를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롤스는 사회계약을 일부 동의한 학자입니다. 즉, 사회계약론자들과 마찬가지로 법을 지키는 것을 의무로 보았습니다. 그것을 정의의 자연적 의무라고 합니다. 시민은 정의로운 제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다. 정의로운 체제 확립을 위해 협력을 해야 하며 대체로 정의로운 사회에서 모든 사람은 자신에게 요구되는 것을 행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도 나왔죠. 대체로 정의로운 사회라는 걸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결국 룰스에게 중요한 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의무 혹은 책무에 한계가 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법의 부정의한 정도가 매우 심각하여 그것이 합법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순간입니다. 즉, 정의롭지 못한 제도나 적어도 참을 수 있는 부정의의 한도를 넘어선 제도는 구속력이 없다는 건데요. 구속력이 사라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지켜야 할 의무가 없다는 뜻이지요. 기억을 해둬야 할 것은 참을 수 있는 한도까지는 우리는 그 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회의 기본 구조가 합당하게 정의로운 경우에는 그 부정의가 정도 이상을 지나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부정의한 법도 준수해야 합니다. 시민불복종 운동의 성격을 기억하면 이 부분을 이해하기 수월할 겁니다. 시민불복종 운동은 바로 즉각 불복종이 아니라 참을 수 있는 정도까지 참고 최후에 시행한다고 했었죠. 이 부분과 이어서 이해하면은 이해가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시민불복종이 일어나는 사회입니다. 우리 앞에서 계속 체크했었죠. 완벽하게 정의로운 사회 혹은 부정의한 사회에서 불복종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불복종은 상당히, 거의, 대체로 정의로운 사회, 하지만 100% 정의롭지 않은 사회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사회는 정의를 지향하지만, 즉 순수 절차적 정의를 통해 도출된 정의의 원칙을 따르고자 하지만 현실적으로 법과 제도가 불완전 절차적 정의를 통해 도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정의한 법률과 정책 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짚고 넘어갈 내용이 있죠. 자, 그렇다면 부정의한 모든 법률에 대해서 전부 불복종해야 하나요? 아니겠죠. 롤스에게는 법을 지키는 게 가장 우선이니까요. 현실에서의 법, 정책, 제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부정의가 발생할 수 있지만 효율성과 민주체제의 관리를 위해 한계를 넘어서지 않는 결함을 우리는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복습입니다. 시민불복종의 근거입니다. 간단히 말해 정의의 원칙인데요.
정의의 원칙을 표현하는 동의어가 많습니다. 기억해두세요. 어느 정도 정의로운 민주체제에 시민 다수가 공유하고 있는 공공적 정의관, 이 불복종의 근거입니다. 다수가 공유하는 공공적 정의관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죠. 여기에서 롤스가 비판하는 시민 불복종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시민 불복종은 개인의 도덕이나 종교에 기초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 개인적인 양심에만 비추어서 불복종을 시행하는 것, 롤스의 입장에서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혹은 종교적 신념에 의해 군대 가는 걸 거부하는 것, 이런 상황도 롤스 입장에선 개인의 도덕이나 종교에 기초한 행동이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시민 불복종 운동은 비양심적이고 비도덕적인 운동일까요? 아닙니다. 시민 불복종은 도덕적으로 정당화 가능한 양심적인 운동이지만 모든 바탕이 시민사회와 공동선을 규정하는 도덕 원칙 혹은 동의어로 공적 정의관의 근거에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시민 불복종은 사회 전체 정의를 목적으로 해야 하므로 공공성을 띄어야 합니다. 즉, 개인의 이익이나 집단의 이익에만 기초할 수 없습니다. 어쩌다가 시민 불복종 운동의 결과가 개인의 이익과 부합할 수는 있으나 오직 그러한 이익만을 목적으로 행해져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불복종의 대상입니다. 앞에서 자세히 보고 넘어갔기 때문에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부정의한 법들이 그 대상이 되겠고, 부정의한 법이라고 하는 것은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원칙이나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에 대한 현저한 위반이 이루어지는 법들이겠죠. 그리고 차등의 원칙 같은 경우에는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시민 불복종 운동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내용도 배웠습니다. 세 번째 학자는 드워킨입니다. 드워킨의 키워드는 한 가지입니다. 헌법정신입니다. 해당 법이 헌법정신에 부합하는가를 확인하여 헌법정신에 반하는 법률에 대해 시민은 저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학자는 간디입니다. 간디는 영국에서 부당하게 제정한 소금법을 거부하는 시위를 펼쳤으며 이러한 부당한 법에 대한 불복종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불복종의 방식은 비폭력, 평화주의여야 한다고 이야기했죠. 다섯 번째 학자입니다. 마틴 루터 킹 혹은 마틴 루터 킹입니다. 흑인 인권운동의 선두주자였죠. 마찬가지로 비폭력주의를 고수하면서 인간은 보편적 도덕과 일치하고, 즉 자유, 평등, 정의 등을 실현하는,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고양하는 정의로운 법을 지킬 의무는 있으나 그렇지 않은 법들에 대해서는 불복종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 학자는 싱어입니다. 싱어도 필기가 있습니다. 학습지 하단에 필기하면서 들으세요. 싱어는 롤스와 공리주의의 입장을 합쳐 시민 불복종에 대한 의견을 냅니다. 롤스의 입장과 동일한 부분입니다. 법에 복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폭력에 호소하는 것보다 법률적 의사결정 절차를 따를 때 더 이롭고 정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동시에 공리주의적 관점을 고수하는데요. 법에 복종할 때 이익과 불복종의 이익 중 불복종의 이익이 더 클 경우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되는 것이죠. 결국 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나 시민 불복종이 산출할 이익과 손해를 계산함을 통해 불복종을 정당화하는 학자입니다. 그리고 결과를 중시하는 학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복종이 가져올 위험성에 대해서도 간과하지 않습니다. 위험성이 있으나 불복종은 정당화될 수 있고 위험성이 있으므로 성공 가능성을 고려하여 시민 불복종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학자입니다. 그는 롤스의 입장을 일부 지지하면서 한편으로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요. 첫 번째로 롤스의 정의의 원칙에 대해 비판합니다. 롤스 입장에서 정의의 원칙은 순수 절차적 정의를 통해 도출된 정의롭지 않을 수 없는 법칙입니다. 롤스는 정의의 원칙에 불복종하나요? 아니죠. 정의의 원칙은 불복종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를 실현하고자 한 법률이 불복종의 대상이 되죠. 하지만 싱어는 이를 현실적으로 지적합니다. 공통의 정의관 자체에도 결함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공통의 정의관 자체의 결함이 나타나서 이것이 개선, 확대, 변경되어야 할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롤스의 정의관에 근거한 불복종은 오직 인간만을 위한 불복종입니다. 싱어는 동물중심주의자로서 이 입장을 비판합니다. 우리는 인간에게 해당하는 도덕의 영역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의 도덕, 즉 동물을 어떻게 대우하는가 하는 도덕의 영역에서도 때로는 동물의 권리를 위해 불복종을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롤스를 비판합니다.
여기까지 시민불복종 운동에 대한 다양한 학자들의 이론을 살펴보았는데요. 학습지 빈칸 그리고 롤스 시민불복종 운동 보충자료 같은 경우에 하단에 첨부 파일로 참고했으니 확인하시고 공부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